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4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무인년 큰 바람이 불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양진, 장령, 권벌이, 하종회 등 사인 및 원팽조, 김석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라 근래 각사의 관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벼슬에 있는 자들이 구차하게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이며 자주 채직됨을 알기 때문에 그 직임에 힘쓰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또 성균관과 사학의 관원은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 성균관과 사학의 관원은 자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옳겠다. 또 동지사 이 점은 학술이 정숙한데 근자 연로하고 병이 있으므로 이미 퇴직하였으니 학문이 정숙하여 후학에게 의범이 될 만한 자를 정밀하게 택해서 겸임시키게 하라 하였다. 이때 부재학이 갈리게 되자 이조판서 남곤이 손주와 허괭으로 의주하려 하니 정랑 한층이 말하기를 허괭이 부재학이 되면 경상도 관찰사를 누가 맡겠는가 하니 남곤이 말하기를 손주는 바로 유자이니 의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드디어 손주와 조광조를 의주하였는데 조광조가 결국 부재학이 되었다. 조광조는 성품이 강직하고 명달하며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기며 경술에 통하고 효제의 행실이 있어 당시의 이름이 알려졌다. 벼슬에 나간 지 겨우 4년 만에 당상관이 되었으니 대개 사림이 바라는 인물이다. 남곤이 권균, 홍경주, 장순손을 우찬성에 의주하고 나서 좌중에게 말하기를 이 자리는 널 비어 있으니 내가 채직되면 그 자리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겠기에 불가불 보직했다 하였다. 상이 어서로 이 계명의 이름을 써서 특별히 숭정을 가자의 우찬성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남곤의 말에 어찌 사가 없다 하겠는가? 무릇 관작이란 바로 천직이니 위에서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인데 어찌 자기의 혐의를 피하여 모두 물망에 맞지 않은 자들로 구차하게 그 의망을 채울 수 있겠는가? 참으로 재상의 마음씨가 아니다. 또 사실은 논한다. 권규는 잘못 기공이 있으니 찬성이 되지 못할 자가 아닌데 물망에 맞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 이 계명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고형산을 좌참찬으로 이 유청을 공조판서로 김정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을의 연간 김정이 순창군수로 있을 때 이 항이 편지로 정군수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데 편지 끝에 승지 2라고 쓰고 그 종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그런데 그 편지가 후임 군수 김정에게 잘못 전해졌다. 김정은 절구로서 그를 조롱하기를 일찍이 서탑과 난서에서 함께 지냈는데 한 병부 남방으로 유락하였다. 천상에서 떨어진 이 승지 편지 씀에 임하여 고인이 없음을 생각했던가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전해 외웠다. 그리고 문건을 우부승지로 신공제로 동부승지로 조광조를 홍문관 부재학으로 윤은필을 직제학으로 김정국을 전환으로 공서린을 사관으로 유옥을 장령으로 삼았다. 중정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5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한파를 말하는 것. 조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기준이 아르기를 강직한 선비를 어떤 임금인들 뽑아 쓰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또는 그 누가 참사한 사람을 써서 화를 피하려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자고로 정인과 군자는 세상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개 정인과 군자는 자신을 굽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고든 일을 행하여 명을 기다릴 뿐이며 일의 성패는 하래 맡깁니다. 소인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참회합니다. 한나라 때 당고의 화는 중량한 사람을 일망타진하여 한나라도 따라서 망했으며
송조에서는 진유를 배출하여 학문에 힘쓰자 간사한 무리들이 이들을 붕당으로 지목하여 진유를 모두 해쳐서 도를 행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송나라에서는 선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자강이 김일손의 무리를 해쳤는데 이후로는 부영들이 이것으로 자제들을 경계시키고 선비된 자들 또한 이것으로 서로가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주는 끝내 몸을 망치고 고든 말을 하고 바른 의논을 하는 선비가 없어 종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으니 사림들이 통탄하고 탄식하는 바입니다. 그늘에 위에서 학문의 뜻을 두심에 사림이 약간 흥기하는 기미가 보이니 이로부터 국가 만세의 복된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다. 정인과 군자가 있으면 간산 소인이 자연 쓰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은 임금이 정인과 군자를 쓰는 데 있다 하였다. 특징관 긴급핍이 아래기라. 기준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참혹한 화가 없었는데 무오년에 와서 정인과 군자가 많이 주륙을 당하자 이후로는 선비들의 말을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주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정 후로부터는 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심으로 사기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진실로 중량한 사람을 뽑아 쓴다면 사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한갓 한때의 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후세의 무궁한 경사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중량한 사람을 뽑아 쓰라는 말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다만 정인과 군자는 반드시 간사한 소인에게 지리씨를 받을 것이다. 상하가 마땅히 중량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였다. 기준이 아래기를 소인은 군자를 해치기 위하여 반드시 붕당스를 조작합니다. 정인, 군자는 반드시 서로 굳게 교결하지 않습니다. 도가 같고 덕이 같으면 국가의 일을 할 때는 마음과 힘을 함께 하고 학업을 함에 있어서는 뜻이 같고 도가 같으면 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합니다. 이러하는데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반드시 붕당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나 위에 환제와 영제 같은 임금이 있다면요. 아래에서 붕당설이 떠돌 수 있으나 만일 상의 학술이 이미 밝으면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술책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은 임곤이 아뢰기를 모년의 화는 대신 중에 시기하고 험악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년과 갑자년의 죽은 자들은 모두 죄 없이 비명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금 추증하였습니다. 이 목은 윤필상의 간사함을 논하다가 죽었는데 그에게만 추증의 언저리 없습니다. 상의 은혜는 마땅히 고르게 입혀야 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참가된 사람이 많은데 전조에서 우선으로 쓰는 자는 모두 문엄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행실이나 일이 고을에서 추천할 만하고 조정에서 할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먼저 써야 할 것인데 아직 쓰이지 않으니 이것이 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량한 사람은 학교에서 양성하고 사장의 가르침에서 나온 때문에 이제 정을 논할 때 전조에 명하여 어진이를 택해 주의하게 하였다. 사람을 쓸 때는 마땅히 먼저 참거된 사람을 써야 하고 또 가장 어질고 유능한 자가 있으면 육품직을 주어야 한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초직에 육품직을 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의 이 말은 비록 속되오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과거를 중요시합니다. 비록 과거를 거쳐 들어온 자라도 갑과 제1인이 아니면 육품직을 주지 못합니다. 초직에 육품직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성균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 해도 그의 어지름을 모두가 인정한 뒤에야 육품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초직에 참봉을 줄 수도 없습니다. 참 외에도 여러 등급이 있으니 제주에 따라 높고 낮은 직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윤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건설사 윤희인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본도하였다. 본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니 모름지기 학교를 일으키고 농상을 힘쓰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원자가 하성이의 집에서 대궐로 들어오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상이 내시 김경의 귀양 사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김경은 비록 환자나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귀양하려 하니 그 모자의 정이 매우 간절하다. 이때 경연에서 매양 천륜이 중요함을 논하였고 또 나도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 김경의 귀양을 허가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내시 중에 전령을 맡은 자는 한 몇 사람뿐이며 김경, 박, 승은은 문, 왕명 등 세 사람이니 곧 이른바 승전색이다. 김경이 맡은 전명의 임무가 중요하다. 그 어버이는 비록 연로하나 96세였다. 별다른 병이 없기 때문에 그의 귀양을 허가하지 않으니 정원은 그런 줄 알라 하였다. 좌승지 이 자가 그 분부를 듣고 걱정하기를 전명하는 임무가 중대하다고 해서 귀양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좌부승지 김정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환시의 전명이 중요하다 해서 그 노모를 귀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경중이 전도된 점이 있다. 이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경중의 소재를 논변하여 계달하고자 하다가 도승지 이언호 등에게 저지되어 하지 못했다. 어질고 간사한 인심의 구분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다. 또 사실은 논한다. 환시의 귀양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처사는 아니다. 다투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세 사람이 소견이 같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어질고 간사한 구분이라 지적하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증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5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진 6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도총부는 금군을 통솔하는 것이라 소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전일에 전의상이 논박을 입어 채직되었습니다. 지금 도사 노자수는 가장 암렬하여 군사를 통솔하는 지위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병조가 당초에 이와 같은 사람을 주의한 것은 역시 잘못입니다. 또 도사 허영은 오랫동안 도사를 하였고 또 늙고 병들어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모두 채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윤세호가 하종의 원팽조 김석철 노자순 허영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노자순과 허영은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윤세호가 또 아뢰기를 오계보는 신수군의 지배부터 살면서 노예가 되어 심부름을 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우니 사판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차하게 할 뿐이라면 전조에서 당연히 알아서 처리하겠으나 외인들이야 이 사람이 변변치 못함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왕정은 마땅히 중예에 밝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을 파출로 고쳐 드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인사 문제를 다루는 날 전조가 아뢰기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주부의 바늘에 많이 있어 하급 벼슬아치들이 배참할 수 없게 되고 그들 역시 성서할 수도 없으니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여 도태시키겠다 하였는데 도태시킨 뒤에 쓴 자들이 모두 직책에 합당하면 그만이거니와 수령과 감찰이 될 만한 자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한갓 요란스러울 뿐이다. 전조는 도태시킬 때는 참작해서 신중하게 하라 하매 이조판서 남곤이 아뢰기를 신등은 모조리 도태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육범은 참직을 처음 제수하는 것입니다. 직장, 찰방, 별좌와 사암의사, 천문, 잡류의 관원은 처음 주부를 제수하는데 이것이 동반의 현직입니다. 육품에 적격자가 있은 뒤에 이들로 감찰 혹은 수령으로 삼으니 반드시 인재가 모자라는 것은 라는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 얻기가 옛날만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항시 인재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 그 폐단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수령 고르기를 오늘날보다 심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녹사 잡류로 수령을 삼았다가 편직되면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합니다. 옛날 수령된 자는 지금 처치할 곳이 없겠지만 세자는 고을에는 반드시 현달한 자를 골라 보내고 큰 고을에는 반드시 일에 익숙한 자를 보냈다가 혹 인품이 그 자리에 상당하지 않다 하면 주부와 인의로 강등시킨 자가 잘못 많습니다. 만일 근속 연한으로 따진다면 마땅히 승진시켜야 하는데 승진시키지 못하고 육품으로 분수 안의 직으로 삼는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신등의 야рем은 이런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에 쓰입니다. 지금 막 분발하여 정치에 힘쓸 때인데 매일 전개하기를 안팎의 권한을 마땅히 골라 써야 한다.
또 자주 갈지 말라 하시는데 이리저리 배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내직을 중하게 다루고 외직을 경하게 다루는 뜻에 구애되어 수령을 신중히 고르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공공이 더욱 심할 것이다. 전일 경륜에서 최숙승도 말하기를 백성의 일을 중하게 여긴다면 대강과 시정도 수령을 시켜야 한다. 세자는 고을에 더욱 골라 보내야 한다 하였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대신의 임무는 인물을 기용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데 있습니다. 신같이 지식이 없는 자는 한갓 인원수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뒤에 오는 자가 도태시킨다 자보다 나으면 모르겠지만 혹시 전 사람만 못하다면 소요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만일 시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론이 어찌 알고만 있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도태를 당한다면 인심이 불안하고 조종 역시 조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인사처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전조 또한 힘을 다한다면 어찌 인재를 얻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헌납 이청이 아뢰기라. 근래 궁중의 규범이 엄하지 못하여 외간 사람이 사사로이 드나들고 궁중에서도 또한 외간에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척속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외간의 말이 어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체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치와 교화는 궁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궁중이 바로 잡혀야 일국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은 미처 몰랐다. 궁궐이 엄숙한 다음에 기본이 바르게 될 것이니 더욱 삼가고 살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특징과 심정이 아르기라 이 책에 이르기를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 하라 하였습니다. 근자에는 오랫동안 능수에 참배하시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모르겠지만 날씨가 따스하니 당연히 참배해야 합니다. 인주가 모비를 공양하는 데는 정리를 다 해야 하오니 풍정을 올리는 것 등의 일은 고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의 자식 된 자는 발 한 번 옮길 사이에도 감히 효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능소는 참배하였으나 멀리 있는 능소인 경우에는 매번 제병과 흉년을 만나 기내의 민폐가 적지 않겠기에 참배하지 못하였다. 꼭 해야 할 생각이면 이 민폐를 상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 제변으로 인해 풍정 들이는 일이 뜸하다. 자전께서 더욱 불안해하심으로 결국 풍정을 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효도라는 것은 음식으로 공양하는 데 있지 않고 뜻을 잘 받드는 데 있는 것이니 자전을 위하여 효성은 반드시 연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3년 1월 17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영수 함금에게 노비 15구와 가사 1좌 전지 15개를 하사라고 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폐주의 딸인데 영수는 녹수의 소생이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장관 이 자가 아뢰기를 이글의 뜻을 굳게 세우고 몸을 조심스레 갖는다 하였습니다. 인주가 만일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3대 이상의 정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본이 정해지면 자연구차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입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몸을 조심스레 즉 거경을 못한다면 불가합니다. 인주가 뜻을 세움이 독실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경륜에서 강론을 하더라도 역시 헛된 일이 되어 그 계획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뜻을 굳게 세우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입지 거경이란 말은 지당한 말이다. 임금은 요 순을 목표로 삼고 신하는 공맹을 표본으로 논하는 것이 옳다. 뜻을 비록 굳게 세우더라도 조심스레 몸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헛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박수림, 남치원 등의 일은 비록 버려두도록 명하셨으나 남치원은 죄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거리낌 없이 방자하여 조금도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찰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인데 중도를 거느리고 와서 문짝과 기물들을 부수고 곡식을 불태웠으니 어찌 관품이 높은 부모로서 참아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박수림 역시 외척 부류로서
남치원과 어울려 이처럼 악한 일을 하였으니 부득이 주의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원팽조와 김석철 등의 일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남치원의 일은 그의 합답을 보면 중이 그의 종을 활로 쏘았기 때문에 그 종을 잡기 위해 그런 것이라 한다. 만일 그 일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관배에 고하여 주의를 다스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로 제재하려 하였으니 그 일은 잘못이다. 비록 창문과 벽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찰이니 민가와 같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주문하게 했으나 결국 버려두게 했던 것이다. 박수리면 남치원의 수종이 아니다. 그의 공함에 의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따라갔다 한다. 또 치원이 곡식을 불태우리 할 때 수림은 못하게 말렸다 하니 그 죄는 치원과 다르다. 때문에 버려둔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공서림과 지평 이우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이우가 아뢰기를 들으니 전라도 나주 검성산 신당의 퇴미를 많이 거두어 귀후소에 바친다 합니다. 지금 엄사를 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를 거두니 이것은 위에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주 목사가 그 사실을 호조와 본부에 장계했는데 그 올린 글에 말하기를 쌀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무녀에게 배당시켜 징수했다 합니다. 당시 목사 권희맹이 음사를 엄하게 금하자 그 고을 백성들이 금성산신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 쏟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그대로 퇴미세를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산신당에서는 전일 수입되었던 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무녀에게 부담시켜 거두게 된 것이다. 한 이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종류의 세는 이미 거두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만은 미처 없애지 않았는가? 마땅히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공서린이 아뢰기를 평사는 소임이 중하니 직품이 높고 현능한 자를 택해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유용건 같은 자는 문관으로서도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타니 그 소임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지금 그는 경영관으로 있으니 상께서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조에서 마음대로 외관에 주의하였으니 내외 경종의 분별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처사가 매우 황당합니다. 위에 여쭙지도 않고 경영관을 빼내 평사를 삼았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상께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용건은 경영관이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그는 아직 경영관이 되기 전에 무죄로 청구된 사람이다. 북도의 일이 경론의 일보단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경영관인 사람이 병사가 된다면 무사들도 혹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이다. 또는 시종으로 있는 자는 변방의 일을 잘 안 뒤에야 유악에서 작전 계획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조에서도 때로 시종을 뽑아내 변방의 일을 맡긴 적도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모 두 번째 기사. 지광에 나아가다 시강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상나라가 쇠퇴할 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급간한 자는 세 사람뿐입니다. 근자 폐조가 혼란할 때 조종에서 배양한 선비 중에 한 사람도 과감하게 가난하다가 죽은 일이 없습니다. 임금으로서는 마땅히 정직한 기품을 미리 배양해 놓아야만 국가가 위급할 때 자신을 잊고 순국할 선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습이 퇴미하여 임금이 조금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조심할 줄만 하니 군신의 사이가 마치 하늘과 땅의 간격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직한 기풍을 배양하면 한때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손만대의 계획인 것이다. 자손만대의 길이 보존하지 못하면 반드시 쇠라는 세대가 있을 터인데 정직한 기풍이야 오히려 부지할 수 있다 하였다. 참청관 신공제가 아뢰기를 지난 모년 신이 도감 난간으로 있을 때 사림의 화가 혹심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상 노사시는 속셈으로 자기의 죄를 좀 경감해 보려는 생각에서 조정에 청신한 의논이 없으니 조정의 복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신들이 모두 어질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폐주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해 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뜻을 맞춰 끝내 사림의 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고 특징과 허괴은 아뢰기를 노사신이 처음 그 옥사를 꾸미고서 끝내 이런 말을 하니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고 검토관 기준은 아뢰기를 사람이 감히 청신한 의논을 하지 못할지라도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사림입니다. 시비의 공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힘입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국가가 아무리 망해 가는 시대라 하더라도 또한 정신한 의논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에 있지 않으면 초기화에 있고 그때에 있지 않으면 후세 100세 후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정신한 의논입니다. 정신한 의논을 하는 사람 어찌 죄줄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른 의논과 정신한 의논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그것을 한때는 없앤다 해도 후세에 있게 된다. 정인과 군자는 배양하기 어려우니 상하가 당연히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에 아뢰기를 밀양의 삼공형은 박군효가 아베 죽인 일을 알고도 숨기고 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전리인 이정 권농은 유 삼천리에 처하고 삼공형은 천문생의 예로 논하에 다만 장영을 처하고 나머지 죄는 속바치게 하되 마땅히 원악 향리에 준하에 논지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모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8일 모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진강한 대학이 이제 끝났으니 상상의 학문은 이미 학문의 종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한결같지 않아서 방일, 태타하기 쉬워서 간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그를 보는 데 있어 풍월이나 없는 경우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볼 수도 있고 허틀어진 자세로 앉아서 볼 수도 있지만 만일 이 학을 볼 경우에는 의관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의관을 정지하고 단정히 앉아서 보아야 합니다. 의관을 정지한다는 것은 조사의 경우 반드시 모델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릭은 호복에 가까우니 그것을 잊고 그를 보아서는 안 되고 직명 같은 것은 곧 심미이니 그것을 잊고 그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학문을 하는 자들은 한각 구도나 사예에 관한 것만을 힘쓰고 대의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인재가 나지 않고 나라가 옛날처럼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사우 연원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폐조를 거친 뒤로 사람들이 사우의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스승이니 제자이니 하고 부르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성명하신 상께서 위에 계심으로 약간 사후의 도리가 흥기할 기세가 보이니 이는 바로 흥기시킬 초두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다면 어찌 상심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습이 만일 의리의 분수를 알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마치 색을 좋아하고 고약한 냄새를 싫어하듯 한다면 거의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다스림의 효과가 없는 것은 사습이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거느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은 책망할 것이 못됩니다.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이 자신을 책하고 대신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상께서 성궁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신은 책망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할 줄만 압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의 엄치는 나라의 사유이니 사유가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늘에는 사유가 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사습이 날로 낮은 데로 향한다. 또한 청렴한 관리를 전조해서 분별해서 쓰는 뜻이 없으니 모름지기 청렴한 관리를 써서 권장해야 한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신이 매양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들은 바 상의 교훈은 지당합니다. 위에서 마땅히 청렴한 관리를 발탁해서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발탁받은 사람은 도리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대개 청렴이란 신하의 분수 안의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청렴하지 못하다면 무슨 일인들 잘 하겠습니까? 청렴은 사대부가 할 보통 일이요 특이한 행실이 아닙니다. 상께서 그 요령을 가져 조정을 정숙한다면 사대부는 모두 청렴할 것입니다. 충요 전리로 말하면 사람마다 하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권면해야 합니다. 청탁하는 기풍은 폐조적에 극심하였는데 반정한 뒤에도 아직 그것이 있습니다. 대간이 만일 어떤 사람의 탐호한 일을 논하면 마땅히 결단하여 진심으로 그를 미워한다는 뜻을 보여야 옳습니다. 또 근일에는 경륜에서 3번 납시고 또는 자주 야대에 납시니 이것은 시민의 복이옵니다.
다만 신의 생각에는 성상께서 정무여가에 자주 경련에 납시니 성상의 몸이 너무 필요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여러 신화를 접견하고 옛글을 보시는 때에 반드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성상의 몸은 자연 조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상의 몸이 과로하게 될까 염려이 옵니다. 만일 피로를 잊으실 정도로 성상의 마음에 진정 좋아해서 수무족도한다면 경련이 좋게 성상의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궁중에서 제때 의복을 갈아들이지 못하고 수라를 제때 올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염려될 뿐입니다. 또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는 군신 간에 대면하고 서로 보았기 때문에 신하가 성상의 얼굴을 살펴 근심스러운 기색이 계시면 병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면 화평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신 사이에 여절이 엄격하여 용안을 살피지 못하니 성체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편하게 앉으라고 명하신다 해도 우리나라는 습속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군부는 일체이온데 임금의 안색을 보지 못하오니 지극히 민망하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때 경연에 나아가도 야대에 나아가는 것은 어지 사제부를 접견하고 싶은 데가 많기 때문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며 참찬간 신 공제가 아뢰기를 부재하게 말이 매우 절실하고 좋습니다. 성체는 늘 잘 조습하고 경연은 항시 납시기를 바랍니다. 방서에 이르기를 천방 만약이 하룻밤 혼자 자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보신하는 데는 여색을 삼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은 신자가 임금에게 감히 말할 것이 못됩니다마는 이 같은 말은 신자가 임금에게 감히 말할 것이 못됩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찌거려 말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신하가 항시 임금 곁에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하가 궁궐 밖에 떨어져 있고 임금을 황건의 무리에게 맡겨두니 어찌 이처럼 통분한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 송인종은 병이 났을 때 수상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궁중에 수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이 병이 있을 때 대신이 궁중에 들어가 자는 것은 바로 옛날의 제도입니다. 임금이 편찮으시면 신하의 마음으로서는 용렬한 의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께서 장수하시려는 방법을 마치 한 무제가 신선에게 기도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에게 바랄 것이 못됩니다. 초목을 예로 들더라도 알맞게 배양해서 조석으로 물을 준다면 뿌리가 견고해지고 지엽이 무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인간이 있었어도 역시 그 성정을 배양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게 무슨 병이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경연에 나아간다면 되는 것이다 하였다. 조광조가 이르기를 성종께서 초년정치에 분발하셨으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산증이 발생하며 용렬한 의원이 종증으로 치료하다 끝내는 큰 변을 당하게 하였으니 내인은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찌 지성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가 없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천안을 스쳐가심을 보고 깊이 근심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께서 경륜에 뜸하게 납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기 어려운데 혹시 선체가 필요할까 염려에 쓰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께서 조섭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신다면 바로 만세 생민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양진 장량 정사룡 이 하종의 김석절 원팽주 남치원 박수림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김석철 원팽조는 오늘 마침 인사이동이 있으니 퇴직시키고 남치원은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고 박수림은 버려두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시한 관원에게 명하여 서로 강론하게 하였다. 문건과 조광조가 성의에 대한 일을 서로 강론하였는데 문건은 문제를 제기하고 조광조는 강론하여 비유와 교풍하는 이익이 많이 있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백성들에게 무격 음사의 일을 금지시켰는데 오히려 그 태미를 징수하는 것은 의리에 매우 마땅하지 않다. 일체 징세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며 승지 이자가 이내 아뢰기라.
하교하신 뜻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기후서나 동서 활인서에서 장례와 의료에 쓰이는 비용이 모두 여기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무격 음사는 비록 금하더라도 아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세력을 누리지 않는다면 나라의 수입 예산이 소로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준조 7월 30일 중종 13년 1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신당의 세포와 퇴미는 일체 거두지 않는 것이 옳다.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세포와 퇴미를 거두지 않으면 오히려 더 상해질 것이므로 금지하고 억제하려는 뜻에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효예조에 말하여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정부에 보고해서 처리하게 하라. 사실은 논한다. 상께서 부정한 세를 없애려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 같은 자는 유사가 청하는 두식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가석하지 않은가.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19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원자가 권례에 들어와 동궁에 거처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그의 글 읽는 상태를 보아 보양하는 대신은 소확 중에서 요긴한 말을 뽑아내서 가르치라. 그가 일찍이 읽었던 것은 환하게 알지 못함이었고 다른 책에서 뽑아낸 문자도 또한 잘 해독한다. 그러므로 그가 일찍이 읽었던 문자를 써서 보이면 잘 접속해서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이 막 가르칠 때요, 공부할 때이다. 가르침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했어도 안 된다. 늦추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내일 아침에 보양하는 대신을 불러서 이런 뜻을 말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논한다. 원자는 을해년 봄에 태어났으니 지금 겨우 4살이다. 4살 때 제대로 밥 먹고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고 보면 원자는 기질의 아름다움이 날 때부터 아는 자의 다음 간다. 만일 이때 보양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기질의 아름다움이 도리어 해가 된다. 당시 보양하는 재상에 김은기, 김전, 남곤, 안당 등 몇 사람이 비록 구등 명망을 가졌으나 어찌 능히 그 교양하는 방법을 다 하겠는가. 시종하는 몇몇 신하들은 매양 이것을 걱정하여 항시 경연에서 이에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정령하게 강조하여 연수한 문사 중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자를 더 뽑아서 보양의 직책에 참여시키기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대개 이자, 김정, 조광조 등 몇 사람을 같이 참여시키기 위함이었으니 충성스러운 모책에서 그러한 것이었지만 상은 매양 세자로 봉한 뒤에는 자연 동궁의 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모책을 따르지 않았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근데 원자가 잘 컸는데. 중종 7월 31권 중종 13년 1월 19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윤희평을 병조 참판으로 표병을 사항부지평으로 김구를 홍문관 결의로 김공예를 사관은 정원으로 최산두를 홍문관 수찬으로 임곤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 7월 31권 중종 13년 1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주하찬성 김전, 예조판서 남건, 호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신당은 모두 보잘것없고 또 덕망도 없는데 이처럼 중요한 직임을 제수하시니 항시 보양의 방법을 잘못할까 염려하여 매우 공고하옵니다. 신당은 원자의 천품이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나이가 어리므로 신당이 자주 가면 실증을 낼까 염려되오니 3일에 만에 한 번씩 가서 모시려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지금 소학, 초략을 읽으니 그 초략을 다 읽으면 물리가 나면 비로소 전서, 소학 대전을 말한다. 가르치려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3일 만에 한 번씩 가서 학문을 권면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하랬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하종해 등 네 사람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박수림의 일에 대해 하교하시기를 남치용과 함께 공모하고 떼지어 돌아간 일이 없기 때문에 버려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수종률이라는 것이 있으니 부득이 열문에 비추어야 합니다. 남치연은 조율하도록 명하시고 박수림은 그만 버려두게 한 것은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외척에 속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니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법률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뜻을 두신다면 그 패단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박수림은 이미 늙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일 경우에 반드시 이것을 빙자하여 교만 방자할 것이니 법률대로 적용하기를 청합니다. 공조정랑 정한원은 인품이 본디 6조 난관에 맞지 않으니 속히 채직시키소서 하니 잔괴하기를. 하종회 등 네 사람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박수림은 조율하는 것이 옳겠다. 정한원은 그 인품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어찌 공조정랑이 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진조실화 31권 중종 13년 1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하종회 등 네 사람과 정한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화 31권 중종 13년 1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민수천을 사헌부 장령으로 조환필을 지평으로 김인손을 사관은 헌납으로 유영군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3일 개회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조광조, 교리 김구, 부교리 정응은 모두 월가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고를 당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조광조 등은 모두 월가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고를 당했다. 조광조는 본래 문사를 좋아하지 않거니와 김구와 정은은 모두 문장에 힘을 썼으나 당시 사람들이 이 학을 귀하게 여기고 문장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글짓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월과의 제술 같은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신학 후생들에게 대신 짓게 하고 추고를 당하기까지 되니 선배 문학하는 인사들이 모두 이를 병통으로 여겼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3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언이 또 아뢰기를. 호조 정랑 허화근 사이가 된 지 20일도 못 되어서 채직되었습니다. 전일에 누차 하교하시기를 결성관은 자주 가지 말게 하셨습니다. 대저 결성관은 반드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해야만 공사의 전말을 알 수 있으니 허확을 채직시키지 마소서. 온양군수 홍호는 현감에서 채직된 지 30개월이 못 되었고 별로 공로가 없고 현능도 아닌데 갑자기 군수로 승진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채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갔다. 시간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정성을 택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육경이나 백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비록 아름다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성을 얻지 못하면 선정을 아래에 베풀 수 없습니다. 무릇 덕망과 제식이 옛날 정성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얻기 어려우니 한 시대의 어진 자를 뽑아서 맡겨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서 나의 마음에는 거슬리지만 의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곧 좋은 사람이요. 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지만 의리에 거슬리면 이는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면 정성을 맡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순정하지는 못하나 조금 재주와 아량이 있는 자라면 또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각기 적당한 직책이 있을 터이나 정성될 사람과 같이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성을 뽑는 일은 자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 참장관 김정은 아뢰기를. 재주와 덕이 겸비해야만 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평일에 몹시 나쁜 일은 하지 않았으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조금도 움직이는 기색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덕이 없는 사람이며 세상 일을 약간 알아서 응대할 때에 조금 볼만한 점이 있더라도 큰일에는 능히 손을 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모두 정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같이 미미한 자가 어찌 감히 정성 뽑는 일을 논하리까마는 다만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는 뜻을 이처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쓸 때 시종의 신하가 아무는 무슨 직책에 합당하고 무슨 직책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이 통하지 못하여 일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안군수 홍태손의 아내 신씨가 흉한 패역함은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때문에 죄를 지고 이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홍태선도 아울러 죄주를 하였으나 신씨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홍태선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고 따라서 밖의 여론을 들으니 홍태선이 지금 수령이 되었는데 한 집안도 오히려 다스리지 못했는데 하물며 100리나 되는 고을이 수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재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태선은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전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7일 장묘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지평 조한필과 헌납, 김인손이, 하종회 등 네 사람과 홍혼, 정한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공릉 위를 멧돼지가 파헤쳤다 하오니 매우 놀랍습니다. 먼저 사유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은 오래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 관원을 보내어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축한다 하더라도 만일 또다시 그렇게 되면 역시 소용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그 짐승을 몰아낸 뒤에 함이 옳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가서 살펴본 뒤에 처리해야 한다. 비록 멧돼지의 소용이라 하더라도 실은 제의이다. 사직제의 날이 임박하여 친제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관원을 보내어 제사 지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의헌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후세의 치도가 점점 낮아져서 옛날 사람 될 수가 없다 합니다. 과연 이 말과 같다면 지금은 금수가 될 것이고 다시 사람의 이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대의 정치를 지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먼저 임금 자신의 덕을 닦고 나서 그 방법을 사물에 옮겨 행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감화하여 자연 덕을 닦을 것입니다. 나의 덕은 닦지 않고 단지 사물에만 선을 실시한다면 아무리 실시를 잘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자신의 덕을 돈독히 닦고 온갖 교화가 모두 자신의 밝은 덕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자연 우러러보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그 덕을 가만히 지키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예악 형정을 곁들여 시행하여 무슨 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분발해서 행해야 합니다. 상상께서 저기 하신 이후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치가 잘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들어온 습속은 갑자기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사습을 바르지 못하고 백성을 잘 살게 못하고 만세토록 확고한 국가의 터전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스러운 자손이 장차 무엇을 힘 있겠습니까? 자고로 좋은 일은 갑자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은 어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소인이 딴 마음을 품고 일을 꾸며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상의 학문이 공명하시고 또 마음을 기울여 대신을 대우하시고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옳은 줄로 여깁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7일 장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공서린과 장령 민수천이 하종회 등 네 사람과 정한원, 홍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금부수인 효인 등의 옥사는 매우 중대하다. 문소전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일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죄인은 끝까지 침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형장을 많이 가하며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될 터이니 그 율형의 뜻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지난 병자난에 확정도 없이 국문함으로써 사망자가 많이 생겨 내가 매우 상심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멧돼지가 능을 파헤친 일은 참으로 제의입니다. 예절대로라면 마땅히 친제해야 하는 것인데
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직제가 임박하였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능의 별제를 서팽하게 하라 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사직제는 오히려 서팽할 수 있어도 이 별제는 불갑을 친히 행하시어 사유를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공릉의 제사를 서팽하는 일은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니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8일 무진 6번째 기사 즉 이래 정승들이 의논의 아래였다. 사직의 친제와 공릉의 섭제에 대해서 모두 하교가 계시오나 마땅히 능의 훼손된 것을 수축한 뒤에 친제를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였다. 공릉의 일은 실로 큰 변괴입니다. 관원을 보내서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마땅히 친제해야 합니다. 또한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의 생각은 모두 수축한 뒤에 친제하라는 것이나 그것은 매우 생각이 없이 하는 의논입니다. 길이 험난한지는 지금 모를 일이지만 여저상 마땅히 친제해야 할 일을 어찌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일에 행할 별제의 의식은 친제의 의식과 같을 것이므로 제물도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지금 속히 친제를 행하고 수축한 뒤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리에도 합당하고 사체에도 맞을 듯합니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이 대신을 초청하니 정광필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릉에 친제하는 것을 처음에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였으나 다시만 사직의 친제 일자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관원을 보내서 제사 지내도록 명하였는데 다시 생각하니 병고를 듣고도 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미안한 듯하므로 대신에게 물으려 했던 것이다. 이제 관원이 또 이에 대하여 아뢰었다. 대저 이래는 완급이 있으며 사직제는 평상시에도 서팽한 적이 많으니 지금도 서팽하기로 하고 길이 보수된다면 초사한 날이나 초나은 날 사이에 친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초하룬 날 삭제를 상예대로 행한다면 경고하는 의미가 없는 듯하고 삭제를 친히 행하려 한다면 모든 일이 준비되지 못했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할까 하며 정광필이 아래게 대간의 아랫말이 옳습니다. 정승이 지극하다면 다른 일은 개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이 지난 뒤라 땅이 녹아서 함몰된 곳이 많습니다. 소신이 단기로 가는데도 오히려 어려웠는데 하물며 임금의 행차이니 어찌 가볍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이 이토록 논집하니 신등은 감히 고집해서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용계 권견 조계상 이성동의 아랫말도 같은 뜻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별제의 재물이 이미 준비되었는데도 내가 내일 친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물려서 행하기도 어려운 일이니 관원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또한 이 뜻을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30일권 중종 13년 1월 2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등이 하종예 등에게 벼슬과 상을 지나치게 준 데 대하여 논한 지가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상의 총명이 오히려 막연하오니 신등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옛날 성인은 벼슬로서 덕을 높이고 위로서 어진이를 대우하였으니 천직을 함께 한 것이요 하늘이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하시며 5등급의 옷빛깔이 5등급으로 빛나게 되었으니 하늘의 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벼슬을 어찌 적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질고 덕 있는 사람에게 관직이 있으면 조정의 격이 높아지고 정사가 아름다워지며 치도가 융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질고 덕 있는 이를 대우해야 할 명기로 천한 의원과 환관을 대우하게 되니 하늘의 뜻을 어기고 인심을 거역함이 역시 심합니다. 조정의 격이 어디로부터 높아지고 치도가 어디로부터 융성해지겠습니까? 요즘 자증과 세자의 병원이 쾌차하시며 온 나라 신하와 백성이 누구인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원과 환관의 곁에서 약시종을 든 것은 꼭 직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비록 사소한 공로가 있더라도 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오나 온 나라의 공론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지나치게 벼슬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시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윤세호 정은 김공예가 전에 일어나고 공예가 또 아래기를 신이 전에 병조 주하랑으로 있을 때 병조가 권례의 자빈을 금지하였는데 나인가에서 쓸 소부 1,000개와 신부 100개를 권례에 드렸습니다. 그 수가 이렇게 많이 출입을 금지하려 해도 어려웠습니다. 신은 여알이 성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전에도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대개 그 까닭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세수에는 비록 1,000개를 드린다 하더라도 1,000명이 한꺼번에 다 차는 것이 아니고 그 반절은 간직해 두었다가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당고의 논란은 혼란한 시대에 생겼다. 군자의 뜻이 같고 도가 합하는 것을 소인이 당이라고 지적하여 일망타진한 예가 있으니 이것은 고금의 근심거리로 항상 삼가야 할 것이다. 하니 참착한 조광조가 아뢰기를 당고의 한은 모두 혼란한 시대의 일입니다. 한나라 환제, 영제 당시 조정에는 공론이 없으므로 호오와 시비가 문란하고 전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자 환시들이 그 틈을 타서 이 논란을 선동하였으니 비단 난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송인종은 참으로 어진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마광 등의 무리가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소인들이 군자를 배척하고자 할 때는 그 명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당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죄를 꾸며 끌어 넣어서 이들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비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은 수책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성종 초년에는 어진이를 좋아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므로 당시의 어진 선비들은 요 순의 정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김없이 다 말하여 권세를 끌이지 않았는데 엄룡한 대신이 원한을 품고 남몰래 도모할 생각을 품었다가 마침 폐주를 만나 그가 품고 있던 뜻을 실천함으로 어진이와 훌륭한 선비들이 일망타진되어 남아있는 이가 없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면 뼈가 오싹하고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근래에 와서 조정이 좀 맑아지고자 하나 외부의 인원이 흉흉합니다. 이는 대개 조정이 맑아지면 소인들이 그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하게 고명하시고 뜻을 세움이 독실하심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태만하면 물이 젖어들 듯 참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정이 정정당당하여야만 이러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으로부터 더욱 심지를 굳혀 아래 사람들이 주향을 정하게 하소서 하고 검토관 기준은 아래기라. 군자가 군자를 사귀면 자연 성기 상통하여 비록 천리 밖이나 천고의 옛사람이라 해도 모두 서로 사귈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임금의 신하가 되었음이리까? 그 모의하는 일이 어찌 다른 데 있겠습니까? 안에서는 부모를 섬기고 밖에서는 임금을 섬기며 자신을 닫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그 일상생활이거나 흉험한 사람이 붕당으로 지적하여 시기하고 뜯는 것은 또한 개의할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군주와 소인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형세라 동한 말에 환시가 횡행하여 조정의 장사가 모두 그들의 손에서 나오므로 호우 시비가 현란하여 발지 못하였을 때 정직한 사람과 군자들은 밑에서 선행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선인이 등장하면 그 형사가 반드시 자신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3대 이상에는 고요, 직설과 난신, 십인이 모두 서로 벗이었습니다. 임금이 밝았기 때문에 붕당이란 이름이 없이 훌륭한 정치를 이루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여 임금이 밝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인들이 그 술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나라 때는 올바른 사람과 군자가 줄지어 배출되어 도학을 밝히고 인륜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항상 안에 있고 군자는 밖으로 내쫓기어 하루라도 조정에 편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 배운 것을 천하에 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제 성명이 위에 있어 붕당의 이론을 일으키는 자는 마치 그 폐간을 보듯 하심으로 반드시 붕당의 할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역택 외에 군자는 띠를 뽑으면 뿌리가 연해 일어나듯 동료를 이끌어 진출한다 하였으니
대저 군자가 군자를 사귀면 도가 같아 한 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치에 당연한 것입니다. 범방이 중니는 선을 보면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고 악을 보면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처럼 하라 하였는데, 나는 선한 사람끼리 모여 그 맑음을 같이 하고 악한 사람끼리 모여 그 더러움을 같이 하는 것이 당세의 소원이었으나 이것이 당이 되는 것은 모르겠다 하였으니, 옛부터 강기한 선비들은 한갖고 인어로 배울 줄만 알았지 시세히 합하기 어려운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로는 군심의 거릇됨을 염려하고 중간으로는 조정을 높이지 못함을 염려하고 아래로는 민생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마음을 사람들은 혹시 붕당 혹은 청류 혹은 곡학이라 하여 모함하니, 만일 대현의 제주로서의 입지가 굳은 자가 아니며 무적거리며 두려워하여 끝내 용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자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처자를 보존할 계책이 이미 마음에 간절한 것인데, 아비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형이 아우에게 가르치는 것 등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가 선을 닫고 자신을 잊어 화의에 걸려들기를 즐겨하겠습니까? 간혹 뜻이 높고 악한 사람을 심히 미워하는 군자가 있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임금이 믿어주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옛날의 도를 지금 세상에 회복하려고만 하니 중용을 지키는 성인이 아니면 이런 병통이 없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임금과 대신은 의당 이를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좋다. 대신이 만약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기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의가 상통될 수 있겠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정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함이 필요하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재상이 대간을 두려워하고 대간이 재상을 헐뜯는다면 어떻게 좋은 정치를 이루겠습니까? 재상, 대간, 시종이 서로 믿어 한 집 안같이 화목하다면 천지가 서로 화통하며 만물이 생성할 것입니다. 세종조의 대신 황희, 허조 등이 집현전 학사들과 서로 책선함으로써 그 심지가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불당의 건설이 있었는데 대신이 이를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집현전 학사들이 또 간하였으나 청하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그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황희를 불러 이르시기를, 시종이 모두 물러나니 어찌하리야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신이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여러 학사들의 집을 편력하여 그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종 임금이 아니고 황희 정성이 아니었다면 임금은 반드시 노아의 시종들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할 것이며, 정성이 된 이 역시 자신을 굽혀 여러 학사들 집에 찾아가 청해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학의 유생이 길에서 황희를 만나 임금에게 잘 간하지 못한다고 책하니까 황희는 그 책망을 듣고도 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쁜 표정을 지었으니 대신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종조의 대신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사신 동을은 우리나라 허종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는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신이 어질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성인이 위에 있어도 능히 옛날 제왕의 다스림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김양진, 지평 이우가 전의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의원과 내관 등의 일은 그 사람이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하여서 제수한 것이 아니다. 상전 때문에 오래도록 그 청을 윤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상을 내림이 마땅하고 관직을 제수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